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신문기사를 읽는데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황현희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기사들. 그러나 기사를 읽고 싶어도 단어와 내용이 너무 어려워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존 기사를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곳이 있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평소 기사에서 자주 쓰는 어려운 용어들을 발달장애인도 알기 쉽게 바꾸고 딱딱한 기사체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 또 외국인 근로자들, 노인들, 미취학 어린이들, 또 스스로 정보를 차단하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발달장애인의 감수 활동이 특별한 활동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획은 발달장애인이 직접 참여해 당사자 눈높이에 맞춘 용어 해설과 단어 선택으로 기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가 있어서 가끔씩 풀으려고 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잘 이해하기도 쉬워지시고 많이 편안하게 잘 듣고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기사. 이런 기획들을 계기로 정보 소외계층이 보다 많은 뉴스를 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파견하는 발달장애인 예술인으로 구성된 스페셜 앙상블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2016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주 유엔 국제본부 사무국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공연은 전 세계 유엔 국제본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스페셜 앙상블은 성악과 트럼펫, 피아노 3중주 연주를 펼쳤습니다. 한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유엔 국제본부가 개최하는 유엔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에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음악 공연단을 파견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3.3% 증가한 57조 6,62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발표함에 따라 장애인 분야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는 올해 대비 297억 원 증가한 814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전 보조인의 시간당 금액이 9,000원에서 9,240원으로 인상됐고 수급자 추가 발굴과 생계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대비 511억 원 증가됐습니다. 인천 강화도의 한 정신요양병원이 환자를 강금 폭행하고 인권 유린을 한 혐의로 강화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병원은 몇 년 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화경찰서는 강화도에 위치한 한 정신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폭행하고 인권 유린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함께 해당 정신요양병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정신요양병원은 몇 년 전 노숙인들을 서울역 등지에서 유인해 강금 폭행하고 병원장이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절반은 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폭력이 주로 교실이나 복도에서 일어나는데 이 가해자는 대부분 동급생이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인천에서는 학교 내 구타와 언어 폭력에 시달리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이 반 친구에게 풀과 지우개 등을 먹으라고 강요하며 폭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학교 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데 초등학생 피해자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초등학생은 1.3%가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2배가 넘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4.8%로 가장 많고 뒤이어 집단 따돌림, 신체 폭행, 스토킹 등이었습니다. 발생 장소는 35%가 교실 안이고 복도와 운동장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이 75.3%에 달했습니다. 초등학생은 자신이 폭력 가해자가 된 경험도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학교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초등학생은 전체의 0.6%로 초중고생 가해 경험 비율의 2배에 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달 안으로 학교 폭력 유형별로 대책을 마련해 폭력 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내년부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수원에 위치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37명의 사회복지사가 모두 한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진아 씨는 동료 복지사들에게 지급되는 처우 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소외감도 느끼고 업무에 할 때도 좀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는 올해 처음 경기도가 도내 사회복지사 2,8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복지시설로 지급 대상이 제한돼 왔던 것. 앞으로는 이런 형평성 문제가 개선돼 지급 대상이 6배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부 종사자에게만 처우 개선비를 지급했는데 개인 시설을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시설은 물론 계약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를 늘리는 대신 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지급 비용은 줄었지만 16,000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내년부터 처우 개선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인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약 5만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명화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29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2016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시설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시각장애인,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영환 박사는 기조연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축물 인허가 절차에서부터 가장 먼저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허가를 내주시는 분들이 왜 편의시설을 설치하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허가를 내주시면 지금처럼 편의시설들이 잘못 설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날 토론자들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불편 사례와 개선 방향, 실질적인 편의증진제도 개선 방안 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그 선형블록은 이동 동선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선형블록 위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견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개선 방향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제24회 경상북도 지체장애인 지도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경북지장협은 일선 지도자들의 지도력 강화와 자질 함양, 화합 도모를 위해 이번 지도자 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지도자 대회에는 김광환 중앙회장과 김장주 경북행정부시장,
권영세, 안동시장 등 지장협 회원을 비롯해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김영식 경북지장협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의 고민을 표현한 만화를 볼 수 있는 2016 청소년 만화 비엔날레가 열렸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나 사회화의 적응 과정을 소재로 한 만화작품 14개 부문을 시상하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수상하는 청소년들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공모 접수를 받은 만화작품에서 청소년들의 의견과 스토리를 품평해 최종 선정했습니다. 한편 행사 주최 측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 자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으로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사회에서의 소속감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이 대구에서 한 해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나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독거노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함께했습니다. 축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고 유공자 표창과 다채로운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전국자원봉사연맹은 독거노인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무료급식, 사랑의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움의 때를 놓친 분들을 위해 경기도 지역 대학생 봉사자들이 공짜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학생 지식 멘토 사업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4,000명의 사람들이 이 배움의 꿈을 키웠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동두천 생현동에 있는 야학교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 늦깎이 학생이 돼 공부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수업을 통해 대학 진학의 꿈을 꾸고 못다한 학업의 한을 풀어냅니다. 선생님은 딸뻘 되는 대학생.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를 가르쳐줍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니까 저희도 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또 꿈을 또 심어주셔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흥겨운 우리가락이 가득한 양주의 한 초등학교.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원 수업조차 엄두를 못 내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해서 음대생 언니 오빠가 선생님이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예고 진학을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애들한테 음악을 가르쳐주면서 음악의 꿈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만학도는 물론 장애나 경제적 어려움 등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공짜 과외 선생님이 돼주는 경기도의 대학생 지식 멘토 사업. 지난 2011년 시작돼 800여 명의 대학생 봉사자들이 함께했고 4,000명이 넘는 교육 소외계층의 배움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배움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도 늘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해서 소외계층에게 좀 더 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늘려 지원 대상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 대학생들의 교육봉사가 배움의 길을 찾는 이들과 연결되면서 아름다운 동행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롤러스케이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롤러스케이트화를 신은 선수들이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운동장을 돌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발달 장애인 롤러스케이트 선수들이 참가한 충북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롤러스케이트 대회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열렸습니다. 종목은 100m부터 1000m까지 릴레이 계주 등 5개 트랙 경기가 나누어져 진행됐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 발달 장애인을 위한 올림픽이에요. 근데 이 지적 발달 장애인은 매우 제한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러한 경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불어넣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
많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뜻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한 모든 선수에게 메달보다 값진 리본을 수여하며 완주를 축하하고 기록보다 완주와 도전에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인라인을 타서 장애도 많이 좋아졌고요. 친구들 사귀는 것도 많이 편해지고 이렇게 대회 같은 것도 많이 나오니까 좋아요. 도전과 참여의 중요성 그리고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던 충북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롤러스케이트 대회. 대회에 참가했던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판 도가니로 불렸던 인강재단 산하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송전원이 폐쇄됐습니다. 인강재단 공익이사회는 지난 1월 22일 더 이상 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송전원 시설 폐쇄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송전원 시설 거주인 47명 중 16명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은 타 기관에 전원되거나 인강원재단에서 탈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푸르메 재단 홍보대사인 이지선 씨가 중화상을 입고 스스로를 이겨내며 찾아온 삶의 변화와 자세, 행복의 의미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지선 홍보대사는 살아있다는 기쁨과 가족, 친구들의 사랑이 다시 살아갈 힘을 준다며 죽을 듯 고비가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행할 개인 택시 사업자를 이달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63세 미만의 서울 개인 택시 사업자로 접수 당일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자는 오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개인 택시를 장애인 전용 택시로 운행하게 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이 파주시 세월학교에서 제2회 누림 콘서트 찾아가는 문화예술공감을 개최했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북부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개최한 이번 콘서트는 14개 거주시설 장애인과 가족을 초청해 파페라 공연과 마술쇼, 시각장애인 밴드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016년 도민 명예기자 온정나눔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바자회에서는 도민 명예기자단이 기증한 수제품과 직접 생산 가공한 농산품 등이 판매됐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목포시에 위치한 하나노인복지관에서 함께하는 사랑, 같이 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송년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송년 행사에는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식사도 함께 준비됐습니다. 군위군이 농업용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 미생물 배양소를 준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앞으로 시설 원예 농가와 축산 농가 등의 유용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 여주시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2017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12월 7일부터 13일까지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여주시청 사회복지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인한 돌연사가 빈번한데요. 추운 날씨에 잦은 연말 모임으로 혈압이나 혈당 관리가 어려워 병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합병증 발생이 가장 많은 때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겨울철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당뇨에 대해 알아봅니다. 당뇨 환자에게 겨울은 위기의 계절입니다. 추위로 활동량은 줄고 잦은 모임으로 음식 섭취가 늘면서 혈당은 높아지는데 약 복용이나 인슐린 주사를 통한 혈당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혈당 관리가 되지 않으면 동맥경화 같은 혈관 합병증이 생기게 마련.
곧 겨울철 돌연사의 주범인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겨울철 당뇨 환자가 혈당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겨울철은 이 혈당, 혈압 같은 이제 만성 질환을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계절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제 복용을 철저히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결국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식사량을 가능한 한 조절하고 활동량을 늘리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겨울철을 건강하게 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절반가량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숨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갈증, 체중 감소, 다뇨 같은 당뇨의 대표적 증상은 당뇨 초기에만 있어 합병증이 생긴 뒤에야 당뇨병임을 아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뇨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혈당 조절과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겨울철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판 도관이라 불리는 송전원 시설이 폐쇄가 됐습니다. 거주인들에 대한 탈시설과 자립생활계획 수립이 실행된 최초의 장애인 거주시설인데요. 이번 송전원 폐쇄가 탈시설을 끊임없이 주장해온 장애계에 남긴 큰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